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오늘 조금이지만 기온이 내려갔는데요. 독립기념일을 지나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폭염이 덮쳤습니다. 캐나다 동부에서는 114도를 넘는 폭염으로 19명이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역대 최대 불꽃놀이와 최대 인구가 이동한 이번 독립기념일,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선언문 채택을 기념하며 모든 참전 용사와 군인들에게 감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독립선언과 영국과의 독립전쟁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자유는 미국 영웅들의 피와 땀, 희생을 통해 얻어졌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자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2년 전 오늘 56명의 미국 대표자들이 독립선언문을 채택했으며 그들은 전 세계에 미국은 자유로울 것이고 독립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명과 재산, 신성한 명예를 바칠 것을 맹세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인류 역사의 진로를 영원히 바꿔놓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참전 용사와 군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자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뉴저지에서 한인 동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 전 장관은 한반도가 안전한 평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한인 동포 사회가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주관하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특별 초청 통일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전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정부 동안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며 대북외교 중심에서 활약한 바 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냉전 구도, 이번에는 해체되는가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최근 성사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두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가 평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이 끈기 있게 외교 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동포 사회가 양국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고국에 있는 형제자매나 부모님들이 전쟁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 지역의 교민들, 특히 지금 뉴욕 쪽은 유력한 상원 의원들이 많이 여기 분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비핵화 프로세스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세현 전 장관은 또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적을 살펴보면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비핵화와 수교를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이 미국 내 공직 진출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늘면서 국적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법 개정의 절차는 멀기만 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 뉴욕 일원 한인 2세가 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국적 이탈 신청 건수는 모두 382건으로 집계됐다고 뉴욕 총영사관이 3일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3건과 비교해 88% 증가한 것이며 2016년에 비해서는 무려 144%가 급증한 것입니다. 국적 상실 신고도 지난해 상반기 608건에서 올해 854건으로 40%가 증가했습니다.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도 소지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입니다. 이처럼 해마다 한국 국적 포기자가 늘고 있는 것은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살이 되기 이전부터 앞다퉈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인 2세 남성의 경우 만 18살이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 시 징집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적 이탈을 위해 필요한 출생과 혼인신고 등의 가족 등록 업무도 지난 6개월 동안 603건이 처리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가 늘었습니다. 난민 신청자를 적법한 절차 없이 무차별, 무기한 구금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에 중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립국 부모와 아동의 격리 수용을 금지하고 재결합 명령이 내려진 지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행정부를 상대로 난민 무차별 구금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미국 시민자유연맹 측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있는 난민 신청자를 무차별적으로 구금할 수 없다며 시행 중지 가처분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이민세관 단속국의 지침에도 난민 신청자의 위험 가능성 등을 고려한 후에 구금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자를 적법한 절차 없이 무차별, 무기한 구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로 뉴저지, 뉴욕, 필라델피아, LA, 텍사스주, 엘파소, 디트로이트 등 ICE 필드 오피스 5곳에 적용되며 국경 검문소에 도착해 본국 송환 시 박해나 처벌을 받을 상당한 우려가 있음을 밝힌 난민 신청자 1000여 명이 해당됩니다. 한편 지난달 26일 샌디에고의 연방법원이 미립국 부모와 아동의 격리 수용을 금지하고 재결합 명령을 내린 지 일주일 만에 이 같은 판결이 내려져 두 번째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에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친공화당 성향이어서 특별히 주목됩니다. 토마스 도너휴 상공회의소 회장은 성명을 통해 행정부는 성취하기 너무 힘들었던 경제 진전을 훼손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추구해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3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법인세 대폭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자 찬사를 보냈지만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정책에 맞서 유럽연합,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중국도 오는 6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6일부터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데 대해 맞대응하는 조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소수계 우대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안 학생 차별 소송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정책 폐지는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법무부는 3일 소수계 우대 정책 권고 지침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입학 전형에서 인종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한 지 7년 만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폐지한 것입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 권고 지침 철회는 각 대학들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하버드 대학이 입학 전형에서 아시안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소송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입학 전형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지난 2014년 하버드 대학을 상대로 아시안 학생 차별 소송을 제기한 Student for Fair Admissions가 최근 인종 요소를 배제하고 성적으로만 선발하면 합격자 중 아시안 학생 비율이 43% 증가한다는 하버드 대학 내 내부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아시안 학생 차별 소송이 오는 9월 정식 재판 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의 소수계 우대 정책 권고 지침 철회 결정은 이번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미 전역 대학의 입학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의 예산안에 불법 체류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법률 지원을 받지 못했던 추방 위기의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는 새 예산안에 불법 체류자들의 변호사 비용 등 법률적인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10만 달러를 포함시킨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추방 등 이민자들의 법률적인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1,5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에 대한 법률 비용 지원이 전혀 없었던 만큼 이번 예산안에 예산이 포함되면서 그동안 법률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 재판 등은 민사 재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이민자들은 변호사 도움 없이 재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편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가 공개한 추방재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7년 동안 미 전역에서 추방 소송에 회부된 이민자 371만여 명 중 변호사 도움을 받은 이민자는 168만여 명이었으며 나머지 203만여 명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에서 운행 중인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시간당 최소 17달러 22센트의 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운전자들은 독립계약자로 분류돼 운행 횟수만큼 돈을 버는 구조이지만 앞으로는 각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해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뉴욕시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소속 운전기사들의 85%가 시간당 17달러 22센트도 벌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고 전체 운전기사의 16%가 건강보험이 없는 상태입니다. TLC는 앞으로 뉴욕시 의회와 협력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의 급격한 증가로 옐로우캡 운전기사들의 수입이 급감하면서 운전기사들이 자살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도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옐로우캡 운전기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며 차량 공유 서비스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이번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미 간 대화, 트럼프 대통령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스스로 열광하고 있지만 최근 잇따라 보도된 북한 핵 은폐설로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세 번째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6.12 싱가포르 회담 합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협정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의 2라운드는 오는 9월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